자바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작성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클래스 안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실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를 정의를 한 거구나. 그래서 파일명하고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실제 그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프린트 F 봤을 때 걔네들이 뭐였어요? 여기 프로그램 출력해주는 친구였었죠? 얘는 system out, print ln 아니면 print F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요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함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자바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요 메인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뭐 다른 클래스 안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바의 실행은 항상 메인 메서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부터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해보면은 얘는 C 언어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int a는 10 요런 식으로 만들고요. 만약에 내가 정수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더블 3.14 요런 식으로 만들고 얘도 역시 C 언어와 동일하게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문자 한 글자 저장하고 싶다 이러면은 캐릭터형 이런 식으로 해서 A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string D 해서 홍길동. 자, 그리고 만약 뭐 불린이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얘는 참, 거짓, true, false 얘네들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true를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바에는 int, 더블, 캐릭터, 그리고 string, 그리고 boolean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변수 정의하는 방법까지 알겠고 변수명 규칙 선언하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C 언어 거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 이제 출력을 어떻게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변수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어요. 변수를 출력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름은 뭐다? name이다.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것도 자,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죠, 지금. 제가 D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name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과 변수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숫자를 문자열처럼 붙여가지고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려면은 나이를 보면 되겠죠. 우리 아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문자랑 문자랑 더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줬어요? 형변환을 해서 해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과 변수값 숫자랑 문자열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입력받을 때 우리 C언어 같은 경우에는 스캔F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이용해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바 util 스캐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별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임포트 해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느냐? 우선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캐너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그 입력받는 친구는 객체가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스캐너 하고서는 여기다가 객체명을 작성을 하죠. 변수명을 뭐 sc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 객체를 만들 때 새로 생성하는 연산자는 new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new 해놓고 나는 스캐너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한다 이러고 요 안에다가는 system.in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system out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는 친구였었잖아요. system in은 입력받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캐너를 이용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건 거고 내가 이름을 입력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그게 안 돼서 불편하네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문자열로 이름을 한 줄 입력받겠다라는 건 거죠. 나 스트링으로 받을 거야, 이름. 그리고 그 sc라고 하는 요 스캐너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한 줄, 문자열 전체 한 줄 입력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next line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함수를. 그리고 만약 내가 정수를 입력받겠다라고 하면은 next int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한 줄 긁어와 라고 얘기를 했고 한 줄 입력 받을게 그렇게 해서 입력 받아서 그 이름을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next line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전체 한 줄을 입력받는 거구나. 그리고 만약 next int라고 하는 친구 자, 얘는 정수를 입력받는 친구인 거고요. 이렇게 이름, 나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age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숫자 입력을 해보면은 지금 이럴 때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문자열 한 줄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걔네들을 지금 끊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바꿔주면 되죠. 대문자 i로 함수 이름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거기 때문에 i를 대문자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이름과 나이가 잘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 자바의 문자열은 우리가 이전에는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입력을 해서 출력을 했었는데, 우리 여기서의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서 그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친구. 자, system out.println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지금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해성이 들어가 있죠. 그 이름에 문자열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name length 얘는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자, 3개죠. 이름 전해성 3글자였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가 3이라고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이제 가끔 보이느냐, 문자를 하나 추출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함수 중에서. 자, 걔가 뭐냐라고 하면은 캐릭터 at라고 보면 되는데, 얘도 역시 아까 전처럼 오류가 안 나려면은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여기에 이제 제가 만약 인덱스 번호 0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러면은 그 첫 글자를 출력을 해오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나는 해가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면서 아, 얘도 자바도 역시 인덱스 번호는 1번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함수는 뭐였다?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친구. 그리고 이 함수는 뭐다? 만약에 n이라고 한다면은 n번째 글자를 가져온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0번째 글자, 얘는 1번 글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바에서도 역시 형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 만약 int 아까 어디까지 써먹었죠? 자, 여기서 써먹을게요.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나는 저 int를 형변환을 시키고 싶은 건 거죠. 뭐 더블이나 이런 친구로.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더블 F 해놓고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10을 실수로 바꾸라고 하면은 10.00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실수를 정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소수점을 절사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약간 값손실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걔는 강제적인 형변환을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블 파이는 3.14라고 볼게요. 그러고 저는 int 파이2 해서 요 파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고 싶어요. 자, 근데 얘 실행시키면은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얘는 이제 예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적으로 끊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타입 에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자동 형변환을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제적인 형변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문자열로 다 입력이 받아지는 거라서 얘를 정수로 바꾸려면 앞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달아줬었죠? 그것처럼 그 값을 강제적으로 인트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인트에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의 형변환하는 방법은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이 있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류는 안 나죠. 자,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우리 아까 전에 문자열 같은 경우 파이썬은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처럼 큰 따옴표는 문자열, 작은 따옴표는 문자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하고, 얘도 역시 연산자가 있는데 얘의 연산자는 C 언어하고 동일합니다.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의 목과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비교 연산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도 AND 연산자 그대로 우리 그 주소 가지고 오는 기호 있었죠? 요렇게 두 개면 AND, 요거면 OR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가 대입 연산자, 그리고 뭐 복합 대입 연산자 같은 것도 있죠. 자, 복합 대입 연산자는 뭐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뭡니까? A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줘 라는 말이었었죠. 근데 이거 A 2번이나 써야 돼? 너무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 복합 대입 연산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A에 요 연산자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 요 대입 연산자를 이렇게 붙이고 요 숫자를 이렇게 붙여서 얘와 얘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A는 A 빼기 4 얘예요. 그럼 얘를 복합 대입 연산자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A 2번 쓰기 귀찮아 이러니까 A 가져다 놓고 연산자 가져다 놓고 대입 연산자 가져다 두고 마지막 숫자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은 얘랑 얘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고서도 얘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바라봐 주시면 되고, 증감연산자 우리 뿔뿔이랑 마이너스 1씩 더하고 1씩 빼는 거 전치 후치도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정수 출력할 때 진법을 변환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자바에서는 서식 지정자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C 언어에서는 문제가 나올 때 10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바꾸려고 하면은 %x, %o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잖아요. 근데 자바에는 그런 서식 지정자는 없고 얘도 역시 또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자, int num은 1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system out print ln 하고, 자, 우리 integer to binary string 하고서는 num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진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15를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111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보면은 이렇게 1111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진수를 출력해주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나는 8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to alter string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17이 나와야 되거든요. 15를 8진수로 바꾸게 되면. 만약에 진법 변환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그 C 언어 수업을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때 진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팔진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또 15를 16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0부터 15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라서 F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실행해 보면은 2헥사 스트링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F가 출력이 될 겁니다. 15를 16진수로 바꾼 거기 때문에. 자 F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서식 지정자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진법을 변환을 하는구나. 그럼 진법 변환하는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C 언어를 통해서 이제 %x, %o 같은 서식 지정자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양심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진법 변환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을 했고, 우리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얘 C 언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보면은 if 우리 age 20인데 걔를 토대로 이제 작성하려고 한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했어요? int 우리 age 썼나요? 나이 여기서 썼네요. 자 그러면은 age는 이미 있으니까 굳이 작성하지 않고 if 그 age라고 하는 게 20보다 클 경우 얘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else 또 어떻게 작성해요?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성인입니다가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친구 아까 전에 우리 C 언어는 if, else, if, else 였었고 파이썬은 if, elif, else 였었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C 언어하고 동일하게 else, if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else, if, age는 뭐 아까 전 한 것처럼 14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청소년입니다. 뭐 여기는 어린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공부 이미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스위치 값 그리고 케이스 그 값 해서 보기들 이렇게 나열하고 디폴트는 기본 값이 이제 작성이 되며 스위치 케이스 문이 나타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서 브레이크를 빼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케이스까지 계속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포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C 언어하고. 그래서 우리 i 1부터 5까지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했어요? int i는 1부터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뭐 i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출력하는 방식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1, 2, 3, 4, 5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while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작성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초기값, 조건식, 증가값 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랑 컨티뉴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는 즉각 탈출,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너뛰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약간 선언하는 방식이 달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 언어에서는 배열 선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료형, 배열명, 개수 하고서는 는 하고 초기화를 해주고 이랬었죠. 자 우리
자바에서 배열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int 자료형 작성하고 얘 배열이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거를 이제 대괄호 작성을 해주고 배열명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해요?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생성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를 생성을 할 때도 new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ew 하고 int로 세개 공간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배열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변수를 한 100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씩 만들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생성해줘 int 그 공간 3개. 그러면은 그 3개를 관리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나? 근데 우리 요 스코어라고 하는 친구는 뭐만 넣을 수 있어요? 정수 하나만 넣을 수 있죠. 이 하나만 넣을 수 있는 친구가 이 3개의 공간을 만들어진 공간을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new라고 하는 친구는 생성한다, 객체를 생성한다 라는 건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램은 여러 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하거든요. 지역 변수가 저장되는 스택이 있고 객체가 저장되는 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만들었던 int a 이런 친구들은 다 지역 변수예요. 왜? 함수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각자 지역 변수는 스택에 객체는 저 먼 곳 힙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객체가 오는 게 아니라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이 주어지게 되는 건 거고, 그 리모컨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어야 해서 얘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리모컨을 저장하는 친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러면 크기 3짜리 배열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초기화하면 됩니까? 스코어스에 0번에 90 집어넣고, 스코어스에 1번에 95, 스코어스에 2번에 10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크기 3짜리 배열을 선언을 하고 이렇게 선언을 값을 넣어준다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배열을 한 번에 초기화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놓고 90, 95, 100. 자, 위의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얘는 우선 배열 먼저 만들고 값을 입력을 해준 거, 얘는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은 거. 자, 그래서 만약 이 배열을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웬만하면은 배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length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많이 출력을 하거든요. 인덱스 번호 0번부터 그 아이가 어디까지? 배열의 길이, 크기까지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ARR이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를 구해봐줘. 그래서 그것까지, 이 길이가 3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인덱스 번호 0, 1, 2까지밖에 없으니까 걔는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갖다 기호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i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자,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만드느냐? 초기화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기화한 개수만큼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잘못 작성했죠. 네, 012
얘는 지금 제가 잘못 작성했네요. 여기도 지금 012가 출력이 되는 거는 이 타는 친구가 하나씩 증가되면서 걔가 출력이 된 거고, 우리는 걔를 가지고서 배열 값을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작성해주면 90, 95, 10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문자열 배열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자열 배열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아까 전에 뭐 사과랑 이런 것들 했으니까 그걸로 해볼까요? 프루츠 이렇게 해놓고, 사과,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반복문을 돌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처럼 이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보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향상된 포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포, 자료형, 변수명 이렇게 작성하고 콜론 붙이고 이 뒤에 배열 이름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여기에 반복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를 향상된 포문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토대로 내가 프루츠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스트링 돌 변수, 누가 돌 거냐? 뭐 F라고 하는 친구가 돌 예정이고, 배열 이름은 요거야. 그리고 출력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거를 얘가 하나씩 타가지고 그거를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미 F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은 사과, 바나나, 포도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지금 얘는 문자열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든다라는 건 거고, 그 아래 있는 요 반복문 문장은 뭐다? 우리가 프루츠에 있는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 플룻에 담고 그걸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 플룻은 사과 탐색을 하고 그 사과 출력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바나나 탐색하고 바나나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 출력할 때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 거고, 우리 요 클래스 안에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도 객체, 이제 클래스는 설계도고 그 객체는 설계도로 만든 실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메인 함수 밖에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그대로 클래스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링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나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근데 이러면 또 밑에 네임에서 또 에러가 나겠군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해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다시 깨끗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변수명이 계속 기억이 안 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함수 밖에다가 저는
클래스 정의하려고 해. 뭘 정의할 건데?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 클래스를 정의를 할 예정이고 그 사람은 string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갖고 있으며 int age라고 하는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클래스 봤을 때 아까 전에 생성자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파이썬에서 언더바 init 언더바. 자, 우리 얘는 생성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드느냐? 본인 이름으로 만듭니다. 본인 요 클래스 명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public person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처음에 갖고 태어날 때 이름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도 뭐 홍길동이랑 이순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 이럴 때 string name int age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는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어요? 셀프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했었죠. 그 얘는 뭐가 필요하냐? this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요 객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this.name는 name this.age는 age. 자, 그래서 차이를 보면은 자바 this는 매개 변수의 self 요 맨 앞에 작성이 되지 않고 this가 작성이 되지 않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개 변수 자리 맨 앞에 self가 작성이 되고 그 뒤에 매개 변수들이 왔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이제 this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내부에서 자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정의할 때 직접 써야 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자는 만들어지고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그리고 this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친구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재 객체를 참조하는 친구. 자, 그리고 만약 내가 메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public void introduce 소개하는 그 함수를 만들려고 해 이러면은 자, 얘네들은 어떻게 출력해주면 됩니까? 이름은 name이고 나이는 age야.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되겠죠. 그러고 여기서 만들어진 클래스를 기준으로 실제 객체가 생성되는 거는 메인 함수 안에서 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 그러면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나는 p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고 객체를 만들 거고 객체를 받을 변수를 만든 거죠. p1은. 자, 그래서 실제 객체를 만들 때는 new 연산자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 변수를 p1이라는 걸 만들겠다. 그리고 이 친구 뭐가 있어요? 생성자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30. 자, 그리고 person p2 해서 이름은 이순신, 그리고 나이는 45.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친구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이 되는 거고 값이 이미 초기화돼서 나오게 되는 건 거고요.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함수니까. 그리고 그 p1이 갖고 있는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름 홍길동, 나이는 30 이런 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름 홍길동, 나이 30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겠네요. 만약 내가 p2도 부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p2가 갖고 있는 그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 불러줘라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셨어야 되는 거는 클래스가 뭔지, 그리고 클래스 정의할 때는 클래스하고 클래스명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new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객체를 생성해주는 연산자이며 this라고 하는 친구는 현재 객체를 참조해주는 친구,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이고 메서드는 그 객체가 수행할 동작이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클래스 봤으면은 또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아까 뭘 공부했냐면은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바에도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심지어 자바가 좀 더 자주 나오죠. 상속에서. 상속이란 뭐다?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물려받아서 새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며, 자 우리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클래스하고 부모 클래스명 이렇게 작성이 되며 이 안에 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통 기능을 요 안에 집어넣어 놓고, 자 우리 원래는 상속 받을 때 괄호 안에 넣었었잖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클래스하고 자식 클래스명이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뒤에 extens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그러고 부모 클래스명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뭐다? 얘가 만든 추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기능 나올 거고, 부모 기능도 얘가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 이게 상속을 뜻하는 그 연산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애니멀 도그 이용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동물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애니멀. 자 그리고 이 친구는 void 함수. 우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요, 우리 그 리턴 타입,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값이 되겠죠. 자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바나 시언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날 리턴 타입이 여기 오고 함수명이 여기 오며 매개 변수가 여기, 실행할 코드, 재사용할 코드가 여기, 리턴하려고 하는 그 값이 여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토대로 내가 지금 만든다라고 하면은 리턴 타입 뭐 인트 뭐 다른 것들 올 수 있는데 뭐가 다른 게 없어요. 리턴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리턴 타입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형식상 아무 타입도 없다라는 의미로 void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는 소리 낸다 사운드라고 할까요? 사운드 해놓고 매개 변수도 없다라고 해볼게요. 따로 없으면. 그리고 재사용할 코드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렇게 해서 동물이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 동물 클래스를 가지고서 우리 도그라고 하는 그 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도그라고 하는 친구 만들 거다. 근데 얘 내가 상속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이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extend 사용하고 그 뒤에 이제 뭘 붙여주면 돼요? 내가 뭘 상속받을 거다. 애니멀 상속받을 거다. 그 클래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 뒤에다가
그러면은 뭐 함수 또 어떻게 만들어? 뭐 특징 없으면은 그냥 void 쓰고 매개 변수도 따로 없고 이 친구가 하는 거는 멍멍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했고 이 클래스를 토대로 제가 실체화된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객체는 어디에서 만든다? 메인 함수 안에서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인 함수 시작점은 여기가 되겠죠. 요 안에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까요? 나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객체를 만들 것이다. 자, 그 객체 만들어서 쓰면은 걔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름 라벨링을 해줘야겠죠. 이 도구는 어떤 개고 이 도구는 어떤 개인지. 그쵸? 자, 그러니까 앞에 변수명을 달아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명을 달기 위해서 도구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기준으로 그 자료형으로 D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고 나는 그 D가 갖고 있는 요 함수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얘 실행했을 때 멍멍 출력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안에는 새로 만든 요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나 부모 기능도 있다라고 했었죠. 부모 누구예요? 얘죠? 자, 그렇다는 거는 내가 부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어떤 거?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도 불렀을 때 오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오류가 안 나는 이유는 뭐다?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기능이기 때문에 실행해보면은 동물이 소리를 냅니다 라고 오류 없이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봤었던 게 뭐였죠? 상속 배우면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 공부를 했었죠. 자, 오버라이딩은 뭐예요 또? 자, 오버라이딩은 상속받은 메서드 내용을 자식 클래스에서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오버라이딩이구나. 그러면은 오버라이딩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부모의 기능과 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캣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얘 extends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상속받아요? animal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void 이미 이 친구한테 sound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만 얘를 재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오버라이딩을 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업캐스팅을 합니다.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new cat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 예정이고 얘를 담을 관리를 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anima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업캐스팅입니다. 객체를 만드는 거는 자식으로 만들고 변수를 만들 때는 부모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호환성 때문에 그렇긴 해요. 부모님한테 갖고 있는 그 기능 좀 더 크게 이렇게 두려고. 자, 그래서 업캐스팅해서 만들고 내가 얘를 토대로 a.sound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실행이 될까요? 캣의 사운드가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애니멀의 사운드가 실행이 될까요? 뭐가 실행이 되죠? 야옹이 나올까요? 아니면 뭐 동물이 소리를 냅니다가 나올까요? 아니면 에러가 나나요? 자, 우리 실행을 해보면은 캣의 사운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낳아주기는 했으나 자식이 되면은 나중에 내가 자아 성립이 됐을 때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진 거죠. 객체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나로 만들었죠. 주된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 캣으로 만들어져서 그 사운드가 이제 캣이 갖고 있는 사운드가 출력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도 역시 뭐가 가능해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능합니다. 얘는 뭐 하는 친구였어요? 자, 슈퍼는 부모 클래스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슈퍼를 이용을 해서 부모 클래스 거를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자, 클래스 parent 이렇게 해놓고, 자, 생성자는 뭘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클래스명하고 동일한 걸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함수명을 봤는데 함수 이름을 봤는데 클래스명하고 동일해요. 그럼 걔는 생성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클래스 child 갑자기 스펠링이 IL인지 LI인지 헷갈렸어요. 자, 그리고 extends parents. 자, 그리고 얘도 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생성자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자식 생성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 내가 부모 클래스에 접속할 때 쓰는 친구라고 했는데 생성자에서도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할 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슈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아래에서 클래스를 생성하기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생성하죠? 클래스 생성할 때?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죠. 자, 그러면은 생성자가 부모 생성자도 같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모 생성자 실행이 됐고, 어디 갔죠? 부모 생성자 실행이 됐고, 슈퍼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자식 생성자가 실행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슈퍼라고 하는 친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식 생성자가 상속을 받는데 그 생성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이제 또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슈퍼가 따로 없어도 부모 생성자 먼저 실행하고 자식 생성자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따로 주석 처리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게 되면은 부모 먼저, 그 다음 자식. 물론 자식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다 하더라도 생성자는 무조건 부모 먼저 실행하고 자식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슈퍼는 생략하지 않고서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는 그렇게 이제 호출이 되는구나. 자, 그럼 만약 메서드에서 지금 부모 기능을 호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호출할까요? 캣으로 해서 여기서 호출한다라고 하면은 super sound. 자, 이러면은 얘는 뭐다? 부모의 사운드라고 하는 메서드도 실행을 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슈퍼라고 하는 친구는 부모 클래스에 접근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키워드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보이드를 쓰기 전에 뭐 퍼블릭이라고 쓴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 공부했었던 거 있었죠. 프로텍티드, 뭐 아니면은 디폴트, 아니면은 프라이빗,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어자, 접근 제어자. 그래서 클래스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서, 퍼블릭은 클래스 내부, 상속 클래스, 외부, 같은 패키지 이런 거 다 되는 친구였었고, 프로텍트는 클래스 내부, 같은 패키지, 상속 클래스만 가능하고 외부는 안 됐었고요. 디폴트는 클래스 내부하고 같은 패키지. 그리고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만 가능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하나만 또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기가 힘드니까. 자, 제가 클래스 person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원래 그냥 이렇게 제가 string name 홍길동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얘는 뭐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앞에 작성하지 않았어요. 얘는 디폴트를 뜻해요. 우리 네 가지 있었잖아요. private, protected, default, private. 자, 그랬을 때 지금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한 건 기본값인 디폴트를 뜻하는 거고요. 만약 나는 퍼블릭으로 만들고 싶어 이러면은 요 앞에다가 이렇게 접근 제어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는 뭐 age라고 하는 친구는 private으로 만들고 싶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public void print 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거고요. 함수도 그냥 void 하고서는 이름 쓴 거면은 요 앞에는 디폴트가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기본값이라는 건 거고. 자, 그리고 system out print ln 이렇게 해놓고, 나는 name 출력하고 싶어 그러고, private void print ag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얘 실행하면은 에러 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에러 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불러온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은 여기선 지금 설계 도면만 만들고 실제 사용을 하지 않은 건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되지 않을 거고,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p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이 친구한테는 객체 person으로 만들어진 친구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system out print ln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p가 갖고 있는 name을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면 이거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하면 실행됩니다. 잘 출력이 돼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친구 잘 나오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 얘 public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이 되고, 얘는 지금 private이죠. private은 뭐만 가능해요? 그 클래스 내부만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외부에 있는 친구가 자, age라고 하는 친구는 private으로 만들어진 친구예요.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얘 private이라서 액세스 접근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private은 뭐만 가능해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호출 접근 불가능이죠.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함수도 불러본다라고 해볼게요. 얘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에러 나니까. P가 갖고 있는 요 print name이라고 하는 함수 불러줘. 얘 실행하면요 호출 가능할 겁니다. 왜? 얘 퍼블릭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쵸? 자, 근데 P가 갖고 있는 print ag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면요 얘는 또 에러 날 거예요. 자, 왜 그래요? 그 print age라고 하는 친구 프라이빗이라 접근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접근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디서 배웠다? 접근 제어자 할 때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요것들. 그래서 요 name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친구. 그리고 요 age라고 하는 친구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친구. 그리고 요 print name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서든 이제 호출이 될 수 있는 친구지만 print age라고 하는 친구는 외부에서 직접적인 호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클래스들 간의 관계랑 접근 지정자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키워드들도 overriding, overloading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overloading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대로 넘어와서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을 때 overriding은 뭐였어요? 상속받은 메서드 내용을 자식 클래스에서 바꾸는 걸 이제 오버라이딩, 내가 올라타겠다라는 건 거였었죠. 자, 오버라이딩하고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버로딩이에요. 자, 얘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4개 변수만 다르게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메서드 이름은 같지만 전달받는 값의 개수나 타입이 다를 때 유용하고요. 자, 그리고 print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변수든 문자든 출력하도록 하고 싶을 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자, 클래스 계산기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alculator. 자, 그리고 int add, int a, int b.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일은 지금 얘 함수 정의한 겁니다. 얘가 return type 함수명 4개 변수. 자, int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정수값이 오게 되겠죠. 어떤 정수값인데? 라고 보면은 A도 정수, B도 정수니까 걔네들 2개 더한 값 이렇게 리턴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근데 지금 얘는 다 더하는 함수예요. 근데 더블을 이용을 해서 더블 add, 더블 A, 더블 B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add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죠. 함수 이름이. 근데 얘는 지금 int고 4개 변수가, 얘는 더블이에요.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return a 플러스 b.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아예 개수까지 다르게 해서. 자, int a, int b, int c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return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놨어요. 자, 메서드 이름은 지금 3개 다 add로 갔죠. 근데 4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지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토대로 지금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얘로 이제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서 걔가 갖고 있는 add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숫자를 3개를 보내볼게요. 이렇게 리턴만 하고 출력하는 걸 안 했죠. 어쨌든 지금 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는 값을 몇 개를 보낸 거예요? 3개를 보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add에서 어딜 찾아가요?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add라고 했는데 1, 2만 보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 건 거죠. 왜? 값이 2개인 것도 그렇지만 얘네 2개 정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들을 찾아가게 되는 건 거고 1.1, 2.2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얘 정수가 아닌 실수 2개를 보낸 건 거죠. 그래서 여기로 얘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그 자료형과 이제 개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친구, 얘가 오버로딩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추상 클래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공통되는 틀은 정의하되 일부 기능은 자식이 직접 만들도록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추상 클래스. 자, 그래서 얘의 주요적인 특징을 본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라고 하면 자, 클래스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친구가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애니멀이 이미 있으니까 animal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추상 메서드를 넣어요. abstract void sound 이런 식으로. 얘가 뭐다? 추상 메서드. 자, 그리고 여기서 void 얘가 하는 일은 뭐 숨을 쉽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리 요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추상 클래스를 봤을 때 얘는 요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new 연산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언만 하고 구현을 하면 안 돼요. 추상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얘를 토대로 만들려고 해요. 클래스 도구 extends animal2 도구도 도구2가 돼야겠네요. 밑에 도구가 있어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void 사운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추상적으로 공통적인 특징, 사운드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갖고 있을 거야만 해놓고,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하위, 자식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요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구나, 추상 메서드를 통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라고 했어요?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animal2, a2, new, animal2. 얘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animal2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구나. 자, 대신 뭐는 가능하냐? 얘는 불가능하지만 animal2를 가지고서 new 하위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도그2라고 하는 친구 있죠. 얘는 추상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공통된 구조를 미리 챙겨두고 구체적인 동작을 자식 클래스가 결정하게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든 게 여러 동물 클래스가 있지만 사운드가 다 다른데 어쨌든 숨쉰다라는 건 공통적인 게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 기능을 두고 나머지가 달라질 때 이런 식으로 틀만 만들어 놓고 구현한다 라는 게 추상 클래스였었고요. 자, 이제 자바의 맨 마지막 인터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로 구성된 일종의 규칙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추상 클래스처럼 어떻게 만드느냐, 인터페이스라고 작성하고 여기에 리모트 컨트롤 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친구는 켜짐, 꺼짐 밖에 없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들은 내가 따로 abstract라고 하는 거를 붙이지 않았어요. 얘처럼. 하지만 자동으로 붙습니다. 왜? 인터페이스 안에는 무조건 다 추상 메서드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붙어져 있다는 걸 가정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런 메서드는 올 수 없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구현하시면 돼요? 자, 클래스, TV라고 하는 친구 클래스를 만들 예정이고,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이 뒤에는 implement 쓴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 거죠. 얘네들은 지금 on, off만 갖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다 풀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public void on TV 켜짐. 그리고 얘처럼 만들어서 오프 이렇게 하면은 TV 꺼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되는구나. 그럼 얘를 토대로 실제 구현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또 객체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걸로 해서 RC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예정이고, new TV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얘도 업캐스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RC가 갖고 있는 on이라고 하는 친구 실행해줘. 이러면은
TV 켜짐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RC가 갖고 있는 off라고 하는 그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TV 꺼짐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그래서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간의 키워드 차이하고, 추상 클래스는 틀하고 일부 구현하는 게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는 그냥 약속, 규칙 이런 정의만 이루어지는구나.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해서 자바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